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늦은 전문가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데 조금 착오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조금 늦게 도착을 해서 또 이렇게 시청하시는데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잘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바통을 넘겨받아서 바로 여러분들 상담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은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말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 여러분들 종목들을 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SP월셀이 먼저 올라와 있죠. SP월셀 지금 매수가가 39,800원에 10%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렇게 오래된 종목은 지금 당장에 손절하는 데 의미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던 거 있죠. 현금을 들고 있을 거면은 현금을 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을 손절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사실은 수소차 쪽으로 엮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다 엮이는 부분이어가지고 재료는 충분히 남아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적도 지금 적자가 엄청 커져 있거나 적자 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는 다르게 영업이익이 조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장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찌됐든 SP월셀은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거지 당장에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만 원대에 자리 잡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자리 잡으면은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자리 잡는다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죠. 시장이 빠지는 것이 끝났을 때인 건데요. 아까 이제 시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56,000원이 전저점이에요. 그거 깨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시장도 같이 밀립니다. 그럼 SP월셀도 같이 밀립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게 이제 밀리게 되면 얘는 2만 원대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지고 추석이 끝나고 나면 아마 지수가 빠지고 아마 2만 원대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자리를 잡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딱히 걱정할 건 없이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추가 매수만 생각하자. 그 이후의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전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으로 바로 체크 한번 해볼 텐데 대덕전자가 올라와 있네요. 대덕전자 지금 29,850원에 5% 비중인데요. 비중은 적은데 이 종목은 비싸게 샀어요. 29,500원이면은 다들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알 거예요. 이 종목이 왜 비싼지. 기업이 좋고 나쁘고랑 상관없습니다. 영업이익이 100억에서 700억으로, 그리고 올해는 지금 2,400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되면 비싼 거 아니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는 게 끝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비싸게 사기 때문에 물리는 거고, 좋은 기업인데 물렸다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7,500원대부터 3만 원까지 거의 5배가 안 되는 한 4배 정도에 가까운 상승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좀 쉬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밑으로 밀렸다가 갈 수도 있는데, 저는 밀렸다 가는 것이 대부분의 종목들의 움직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걸 사가지고 물려 있는 것 뿐인 거고, 사실 이거는 손절이 조금 더 가까운, 그러니까 맞는 정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손절 포인트는 어디였는가라고 하면요. 지금 이거 우리가 항상 차트를 볼 때 전저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봐야 돼요. 전에 만들어졌던 이 변곡점, V자 라인인 건데요. 지금 이 바로 코앞에 있는 전저점은 8월 달에 만들어진 저점인데 8월 11월에 만들어진 거 26,850원짜리. 요 자리가 무너지면은 손절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결국 아래쪽 저점을 또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파란 선으로 만들어진 이 추세를 따라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홀딩보다는 저 26,500원짜리가 무너지면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손절 처리하는 것이 맞다. 반등이 나오면 손실 없이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해서 빠르게 매도 전략으로 하시고 다신 접근하지 마라. 접근하실 거면 2만 원 이하에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IHQ를 매수하셨어요. 1,810원에 매수를 하셨고 또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건데, IHQ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거 엔터테인먼트 이쪽인데 얘가 적자가 굉장히 심해요. 재무만 딱 보더라도 이거 손절할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시장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시황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 하죠. 시장이 안정될 때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매수하지 않아야 되는 종목이 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있고 안 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어느 쪽에 속하는가?
딱 봐도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빨간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자가 이렇게 심하다라는 거, 그리고 엔터주가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거는 시장 안정됐다고 해서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얘는 관리 종목 들어가고 유상증자하면서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싸질 거고, 그 상황에서 얘가 재무가 지금 안정적인가라고 하면요. 유보율이라고 하는 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인데요. 이 돈이 점점 줄어들게 될 때마다, 그리고 이미 조금 줄고 부채 비율은 좀 늘고 있죠. 재무가 좀 안 좋아질 때마다 아마 무상 감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자본금이 700억으로 꽤 높은 편입니다.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1,040억인데 자본금이 700억이라고 하면은 거의 시가총액과 자본금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이 재무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상 감자 때릴 가능성이 높다. 유상증자와 감자를 동시에 하게 되면 이 주가 거의 뭐 박살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300원대, 2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뭐 그때는 감자를 했기 때문에 뭐 2, 3천원대로 이렇게 변환이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은 2, 300원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거의 뭐 9분의 1 토막이 나는 건데 굳이 추가 매수하고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빠른 손절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등 줄 때 혹여나 이런 기업들은 갑자기 이상 급등 현상 나올 수 있습니다. 800원, 900원대 올라오면은 빨리 손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성창 오토텍요. 성창 오토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0,000원에 10%요. 10,000원에 10%요? 네. 괜히 사셨죠, 그죠? 네, 오래됐는데. 네, 오래됐어요. 일단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한번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다시 또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네. 뭐 어떤 기업이에요? 카시트나 뭐 이런 차 종류에 대해서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 그죠? 네. 지금 이 회사가 사실 나쁘냐 나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에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팔리는 수준이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괜찮았는데 이 엔저 현상 때문에 지금 일본 차가 굉장히 또 미국에서 싸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돈이 싸지니까 일본 제품까지 싸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차가 엄청나게 인기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국심 때문에 현대 기아가 짱이야. 아마 제네시스가 제일 많이 팔릴 거야. 라고 하지만 일본에서 도요타라든지 닛산, 넥서스 이런 쪽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팔려요. 그래서 점유율로 따진다면 우리나라가 좀 안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가격 메리트까지 일본이 엔저 현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자동차 업황이 앞으로 좋아질 건가 조금 불리해진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저감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 저 감축법이네 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기차, 뭐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우리나라만 보조금을 쏙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를 판매하기가 환경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건 맞았는데 지금부터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가 딱 남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얼마에 매도하면 될까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지금 제 설명이었던 거예요. 얼마에 매도할까요?는 지금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볼 문제인 거죠. 지금 이거는 앞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인지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수익을 내기보다는 수익을 안 내고 적당히 타협 보고 나오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면 수익을 안 보고 타협을 보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얘가 유지가 돼야 되느냐? 지금까지 2019년 이후로 얘가 지금까지 이렇게 횡보를 해오고 있는데 그 횡보의 저점이 6,300원, 6,000원대가 됩니다. 요 자리가 지켜진다면 다시 시청자님 본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 테마가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약간 위협이 생겼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투자한다 이야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려볼 자리가 6,000원 자리다. 그래서 6,000원 지지가 된다면은 아마 9,000원 또는 10,000원 그 이상까지도 한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나 요거 무너지게 되면은 시간만 엄청 뺏기고 본전은 못 찾는, 본전 찾기가 엄청 오래 걸리는 그런 종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6,000원 자리에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기서 내가 손절을 할 것인가 또는 그냥 장기 투자 한번 해가지고 한 3, 4년 잡고 장기로 가져가면서 5,000원대, 4,000원대 추가 매수 해가지고 매수가 낮춰서 다음 반등 노려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네. 그건 이제 시청자님의 작은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홀딩해라 아니면 손절해라 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포인트를 잡는 자리가 6,300원 자리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저기가 지지가 된다면 아마 상승세 한번 나와 줄 텐데 상승세라고 시청자님이 좀 인지할 만한 자리는 8,500원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뚫리면은 한 10,000원까지 홀딩해 보시면 좋고요. 8,500원이 뚫리지 않으면 8,500원에서 손절하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다. 시간상으로 유리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략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페 24, 카페 24, 27,000원. 27,000원. 네, 10%요. 10%. 네. 일단 비중이 10%면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카페 24라는 기업이 이제 성창오토텍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방금 상담을 들어보니까 제가 앞으로 안 좋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얘는 어떤 네. 기업인가 알고 계세요, 혹시? 그 플랫폼. 플랫폼, 어떤 플랫폼이요? 뭐 유통. 뭐 쇼핑몰, 그죠? 예, 예. 전자상거래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우리 온라인 쇼핑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을 막 이용을 하다 보면요. 카페24에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쇼핑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던가 구글이라던가 이번에 최근 뉴스를 보면 틱톡하고도 뭐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못 네. 들어보셨나요? 막 생방송하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 홈쇼핑이 아니라. 네,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등장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쇼핑몰이 아니라 인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막 판매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페이스북만 본다 하더라도 제품 광고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소셜 미디어 판매 산업이 지금 홈쇼핑 시장보다 20배, 30배가 크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산업군인 거죠. 그럼 그런 산업들을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기업이 뭔가 하면 카페24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분명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지만은 저는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네. 언제 할까? 지금까지는 바람 불지 않는 곳이었는데 최근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어제는 살짝 바람이 불었어요. 그죠? 네. 그 말은 여기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자리를 잡는다면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건 하락이 끝나고 나면 상승이 나와요. 그럼 하락이 언제 끝나냐를 우리가 잘 알면 되는 건데 얘는 이제 끝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자리 잡는 걸 보고 추가 매수하면 되는데 지금일까요? 나중에 좀 더 지켜보고 하는 게 맞을까요? 조금 행보하다가. 맞아요.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고 얘가 조금 이렇게 여기서 15,000원, 만 원에서 15,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추가 매수 고민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빠지는 게 그만두겠구나. 얘가 이제 다 빠졌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구간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매수하실 때는 비중을 매수하신 금액만큼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수하신 금액만큼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만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시거나 오히려 그거보다 키우는 게 맞기 때문에 다음 추가 매수할 때는 저는 20%에서 30%까지 비중을 늘리는 것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고 자리 잡는 걸 지켜보고 한 2, 3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해성 TPC요. 해성 TPC. TPC.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9,400원에 20%요. 9,400원에 20%요? 7,400원이요. 7,400원이면 괜찮네요, 가격은. 그래요? 네, 근데 뭐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아니요, 제가 매수한 게 아니고 저희 아저씨가 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할까 하고 전화드려봤습니다. 저희 아저씨가 있는데 추가 매수를 왜 시청자분이 하세요? 아니요, 이제 직장 나가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 좀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일은 저질러 놓고 뒤처리는 시청자님이 하시는 거네요? 네네. 네,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는. 주식은 우리 남한테 맡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무조건 내가 해야 되는 게 기본인 거고요. 일단 지금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라는 그 전략을 사실은 미리 짜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시청자님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 남편분께서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 되거든요. 이거 사실은. 아니요, 저는 저대로 하는데요. 저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예. 그래 따로따로 하는데 이제 물려서 힘드니까는 상담 좀 받아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저는 그 관계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자기 상담은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어찌됐든 그렇죠. 지금 이거는 뭐 나쁜 가격에 산 것도 아니고 나쁜 기업도 아니고 해서 뭐 들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거는 적자가 이제 4년 적자가 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네. 4년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어가지고 아마 기술특례법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봐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로봇 관련 주기도 하고 뭐 네. 품절 주기도 해서 튀어오르는 거는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추가매수 없이 홀딩 하시는 게 맞고 들고 네. 올라갔을 때 10,000원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네. 전략을 짜고 난 다음에 주식으로는 부부끼리도 절대로 엮이지 마세요. 아, 네네. 절대로요. 그리고 전화할 일이 있으면은 당신이 하세요라고 이렇게 주시는 게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상담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홀딩 하셨다가 10,000원에 매도 추가 매수는 안 된다는 전략을 전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예, 저는 네이버고요. 네. 예, 37만 2천 원에 41%입니다. 아, 37만 2천 원에 41%. 81%요? 아니요, 41. 아, 41%. 그것도 많네요. 많아요, 예.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아니, 저기 지금 제가 사실은 주식 다른 거 있는 거 좀 정리 단계고요. 네이버에 조금 저기 투자를 하자고요. 좀 너무 저기 매수 단가가 높다 보니까 여기 좀 더 이렇게 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한 가지 경고해 드릴게요. 네. 네이버를 지금 투자하실 거면요, 향후 한 5년간은 재미없을 거다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네. 그런 종목을 사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나왔는데 그 집에서 나왔을 때부터는 집으로 돌아가기가 힘든 여정도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은, 그죠? 뭐 네네. 군대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2년 동안 거기서 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뭐 한 달 뒤에 집에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온 곳이 어딘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사람들은 그런 계획이라든가 생각이 없이 그냥 뭐 대충 추가매수 해가지고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인데요. 지금 이거 시청자님 앞으로 5년간은 상담 받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5년간 그냥 묻어둔다 생각해야 돼요. 아, 왜냐하면 가격도 워낙 높으신 데다가 비중도 높으신 데다가 많으신 데다가 지금 추가 매수를 뭐 더 한다고 해서 매수가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비중을 한 100%까지 늘려야지 매수가가 뚝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거의 시청자님은 그럴 것 매수가 종목을 이제 네이버만 하나만 딱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네이버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제 시청자님 주식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 상태를 시청자님이 굳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미 엎질러진 거 어떡하겠어요? 받아들여야죠. 그죠? 그래서 네네.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시청자님이 받아들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저점이 22만 8천 원짜리인데요.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올라오기까지 한참 걸려요. 횡보라는 구간을 거치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한참을 머물 거고 만약에 무너지면 저 아래자리인 15만 원대, 18만 원대 가깝게 떨어질 겁니다. 그럼 저기서 또 머무를 거예요. 저기서 머무는 동안 가만히 냅둬야 돼요. 왜? 올라오지는 않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머문다란 뜻인 거지. 거기서 추가 매수 해봤자 시청자님 매수가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서 추가 매수하거나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하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빠지고 난 다음에 횡보를 하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네이버라는 기업이 과거에도 떨어지고 횡보하고 다시 올라온 데까지 얼마나 걸렸나. 고점에서 1년 동안 빠지고 횡보 1년 동안 하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대부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여기만 보더라도 그렇죠. 2007년에는 빠졌다가 횡보하는 기간이 4년이었네요. 그 뒤에 5년 뒤에 올라왔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여기서 자리를 잡고 나면은 최소 1년에서 2, 3년은 올라오지 않고 시청자님 지금 손실률 그대로 2, 3년 유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놔둬야겠네요. 네, 냅둬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손들하기 너무 아프고 2, 3년 동안 또는 4, 5년 동안이 필요한 돈이 아니면 그냥 내버려 뒀다가 네. 나중에 이제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잘 잡을 때 그때 추가하면서 하는 게 좋은데 저는 그게 가급적이면 내년 말쯤이나 내후년 초쯤에 추가하면서 고민하시는 게 맞다. 그럼 그때까지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본업을 하시거나 그냥 가정을 돌보시거나 주식을 잊어버리세요. HTS 지우셔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이버는 놔둬야 되겠네요. 네, 네이버라는 기업을 사놨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HTS는 네. 지워버리고 계좌를 안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네이버는 뭐 무너질 회사라든가 안 좋은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재테크 관점으로 봤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어쨌든 수익을 내서 나올 수는 있어요. 마지막에 결국 최후에는 수익을 내서 나올 수 있으나 그 과정이 좀 길 것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예,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현대미포조선이고요. 현대미포조선이고요. 매수가는 75,000원, 비중은 50%입니다. 75,000원에 비중은 50%요? 수익 중이시고 비중도 많으신데 왜 안 파시나요? 지금 좀 매도 타이밍이 참 궁금해가지고. 매도 타이밍 없어요. 고민이 돼요. 시청자님 이제 앞으로 주식 계속 하실 거죠, 그죠? 예. 앞으로 하시면서 수익도 많이 내고 싶으실 거고 잘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매도 타이밍을 찾으면 안 돼요. 매도는요, 내가 예. 결정하는 거예요. 시청자님 오늘 만약에 그 뭐 회식이 있거나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한다고 했을 때 술을 언제까지 마실지 어디까지 마실지 못 정합니까? 아니면 내가 절제할 라인을 내가 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상황이 좀 다른데. 상황이 이게 왜 제가- 다를까요? 예, 이게 지금. 뭐가 제가 다릅니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요? 경험이. 주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이런 조언을 더 뼈담아서 들으셔야죠. 주식한 지 제가 예, 오래됐는데 예. 이야기해드리는 조언인데요. 지금 그렇게 매도 타이밍 못 정하시다가 물려가지고 본전도 못 찾고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과거에 왕년에 내가 수익이었는데 못 팔아가지고 물렸어요 하시는 분들 제가 수천 명을 상담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올라왔을 때 수익일 때 못 팔아서 그래요. 그건 왜 못 파는가? 욕심에 취했기 때문에.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럼 주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면 훨씬 더 그런 말에 조금 더 좀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고생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찌됐든 실력으로 수익이 났던 운으로 수익이 났던 수익은 줄 때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양봉일 때 올라왔을 때 수익 중일 때 챙겨야 돼요. 매도 잘한 타이밍 없습니다. 지금 팔면은 전부 다 박수 쳐요. 부럽다 할 거예요. 그 안에서 시청자님이 막 조금씩 하는 게 낫단 말씀이십니까? 그럼요. 무조건 팔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고민하지 마세요. 어디서 제일 잘 팔까요는요. 그걸 자꾸 찾다 보면 주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예. 그러면 누구 말 들으려고 하다가 이 종목은 지금 12만 원까지 갑니다라고 했다가 시청자님이 어때요? 12만 원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홀딩 해봐야지 하다가 빠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팔 걸 그제 팔 거라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청자님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것만 집중을 하세요. 수익이 나고 있죠, 그죠? 예. 그 이거 안 팔면 수익이에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일 하한가 가게 되면 수익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좋다만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요. 주식은 앞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맞는데 비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만 팔면은 나머지 절반으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지켜보고 매도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마음이 편하게 하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저는 절반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고 좀 뚫으면은 홀딩, 정고 좀 뚫지 못하면 익절가 10만 원 잡아놓고 대응하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두산 엘리베이터로요. 네. 21,500원에 20% 샀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나 싶어요. 두산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에너빌리티인가 봐요. 엘리빌리티. 네, 에너빌리티. 매수가가 21,500원에 20%. 20%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21,500원에 매수하신 거면은 좋다고 할 때 사신 비싸게.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뭐 TV에서 좋다고 했든 뭐 어디서 좋다고 했든 어쨌든 좋다고 할 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일단 그냥 주식을 앞으로 평생 하실 거면 모든 시청자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좋다고 할 때 사면 무조건 고생길이 열려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100%예요. 좋다고 할 때 사면 무조건 고생길 열린다만 기억하면은요. 다시 이런 거 안 사요. 다시는 이런 자리 안 사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보고 가격을 보면 이게 비싼 자리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죠? 네. 더 갈 수도 있고.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좋다고 하면 더 갈 가능성보다 안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남들이 좋다, TV에 좋다고 한다, TV만 돌리면 좋다고 한다, 전문가가 좋다고 한다, 그럼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에너빌리티라는 이 기업도 이제는 물려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주식에서는 가장 안 좋은 모양새가 상승하고 횡보하는 종목들이거든요. 상승하고 횡보할 종목이라는 것은요, 싸게 산 사람들이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죠. 위쪽에 이렇게 고점에 싹 잡아놓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 비싸게 산 사람들만 남게 되거든요. 그럼 비싸게 산 사람들은 언제 팝니까 하면은 고점으로 또 올라갔을 때 파는 건데 누가 사주지 않으면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누가 사줄 건가? 좋다고 할 때 다 샀는데 다 샀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는다? 좋은데 왜 안 올라가나? 다 사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다 사고 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매수세가 끊기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자리가 어딘가라고 했을 때는 17,000원 자리가 저항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17,000원 또는 16,500원 자리가 저점 라인이 될 것 같고 저거 무너지면은 아주 지옥을 맛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구한 날 떨어질 거예요. 16,500원이 밀리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밀리게 되면은 조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들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 자리가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다음 반등 구간에서 또 가겠지라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2만 원대 이상에서 전량 매도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에너지 관련주는 테마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을지 몰라도 시세를 다시 한번 내기에는 거품이 너무 심하다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네요. 근데 2만 원은 안 갈까요? 네,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럼 팔아야 되겠네요. 아니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6,500원을 자리를 잡아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6,500원이 지지가 되면 2만 원까지 갈 수 있고 지지가 안 되면 2만 원까지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관점을 잡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 1,600원에 10%예요. 1,600원에 10%요. 예. 최근에 일주일 안 됐네요. 매수하신 지. 예, 자리에 네. 갔습니다. 최악입니다. 요거는 최악으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자연과 환경이 왜 올라왔는지 알고 계세요? 예. 왜요? 뭐 지금 뭐요 나무 이거 자연 이거 그거 한다고 그래서 네. 야, 방송 보고 샀거든요. 네. 뭐 일단 최근에 뭐 예산을 호우 대비해 1조 6천억 편성한다 나무가 아니고 일단 이 회사가 자연과 환경하니까 나무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뭐 토건 산업 이런 걸 하는 거 맞긴 맞아요. 근데 얘가 최근에 급등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엊그제까지 초강력 태풍 지나갔죠. 예. 뭐였죠? 이름이? 흰남노라는 게 지나갔어요. 그죠? 예. 그거 지나갈 때 우리나라 피해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예. 그 피해를 입으면은 토건 하는 회사들, 뭐 토목공사 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가가지고 조금 뭐 수리해주고 재건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어쨌든 정부 예산이 편성되면 돈 좀 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좋아요. 그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럼 태풍이 지나갈 때 그런 피해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다. 수혜감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 태풍이 있어요, 없어요? 태풍이 오고 있습니까?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걸 왜 들고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무슨 기대감을 갖고 있으실 건데요? 태풍이 또 옵니까? 또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몰라요. 근데 이걸 지금 해서 들고 있다는 거는 최악인 거잖아요. 재료가 그쵸. 없어진 걸 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이거가 물어보고, 뭐라고요? 저 스님한테 물어보고 하면은 그러니까 받아야 애초에 되나 이렇게 하고. 사시면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모르니까 상담하죠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모르니까 좀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질러 놓고 모르니까 상담하시기가 무슨 뭐 배짱이에요. 그게 너무 당당하잖아요. 잘못 저질러 놓고. 아니, 애초에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 시청자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애초에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안 하는 방법 알려드린 거예요. 태풍 관련 때문에 급등 나온 걸 그걸 사가지고 태풍 지나간데 들고 있으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상담 안 하고 내가 태풍 관련주 안 사면 되겠다는 걸 생각하면 되고 태풍 관련주 올라온 거 떨어지게 되면 아 지나갔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손절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다음번에 상담을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왜? 안 살 거니까. 앞으로 이런 거 안 사면 되니까.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찌됐든 일은 저질러졌기 때문에 제가 대응 전략을 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1,3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뭐 태풍 피해가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뭐 물에 잠긴 것들, 뭐 산사태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위기가 온다고 했을 때 그걸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결국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자본을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보면은 아직까지 테마가 끝난 건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는 있으나 다음번에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전략인 거고요. 1,300원 지지가 된다면 1,600원까지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인 거지 한 번은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그때 홀딩하셔서 잘 팔아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매수하실 지금 때 그치? 뭐라고요? 나 지금 오늘 매도를 해야 되나 없잖아 싶어 그걸 전화드렸거든요. 네, 할 거였으면 진작에 하시는 게 좋았는데 지금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도 매도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걸 굳이 끌고 갈 이유는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매도 가능하신다면 매도하는 게 맞고, 매도가 지금 너무 손실이 아프다 하신다면 1,300원 지지 여부 확인한 다음에 홀딩해서 뒤에 상승할 때 팔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되겠다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성 창투에 대성창투 매수가능 비중이요? 3,900원 10%. 3,900원에 10%요? 예, 한 달 정도 됐어요. 왜 매수하셨죠? 제가 키가 좀 얇아서 그래요. 아, 그래요? 뭐 일단 최근에 뭐 영화 한산 이야기 나오고 막 네, 오십조 그것 투자, 때문에 블랙록, 태양광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오네요. 예, 예. 이거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을 우리가 보통 좋게 표현하면 단타라고 하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투기라고 그래요. 그냥 한산 영화가 나오니까 기회, 방금 봤던 자연과 환경도 투기예요. 그냥 태풍 분다고 하니까 태풍 관련주 사면 수익 나겠지라고 생각하는 단순함. 근데 주식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맞긴 맞아요. 최대한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쉽게 생각하는 게 맞긴 맞는데, 돈을 이렇게 쉽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저한테 안 좋은 게 아니라 시청자님 계좌에 안 좋아요. 근데 시청자님이 그 돈을 어떻게 버신 거예요? 피땀 흘려 버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맞고, 예. 그거를 무슨 한산 한마디에 이렇게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손실나면 그거는 좀 괴로운 일인 거잖아요. 뭐 손절할 타임도 내가 놓쳐버리고. 맞아요. 놓쳐버리고. 지금 이렇게 네, 되면은 놓쳐버리고. 엉망이 돼버려요. 아주. 그래서 지금은 그러네요. 시청자님이 지금 저한테 원하는 건 이거 이제 그래서 어떡할까요? 얘기했지만 저도 뚜렷한 대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한산 때문에 급등했는데 한산이 또 개봉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뛰어오른다는 걸 뭐 예측할 수가 없고, 투자 회사니까 여기저기로 아무 때나 투자할 수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물려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지분이 있고 어떤 걸 투자하고 있고 다음 영화에 투자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런 것들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갑자기 진짜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급등이 나와버리는 종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이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거랑은 그래서 제가 이거 중요하지 추가 않아요. 매수 자리를 알고 싶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라는 예. 것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추가 매수하는 거지, 내 마음이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물려있으니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 매수하거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더 이상 안 빠지겠구나, 앞으로 올라가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더 사가지고 수익을 내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확신과 전략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산 개봉하는 것 때문에 올라왔다가 블랙록 투자 지분 이야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재료가 없어요. 한산 개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영화가 또 어떤 영화가 흥행하게 될지는 모르고 그 흥행하는 영화에 얘가 투자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내려가는 건 거품 빠지고 있는 건데 어디까지 빠질지는 몰라요. 그럼 차트만 보고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한번 해볼 때 그냥 2,500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나마 다행이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야 돼요. 왜 전문가라는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할까? 왜 저렇게 확답을 못 줄까라고 하면 그런 종목을 잡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종목 알겠습니다. 하나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가 너무 안 좋은 종목이에요. 차라리 시청자님께서 삼성전자를 잡으셔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했다면 제가 좀 더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업황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갈 거고 차트가 어떨 거고 매수세 매도세 이거 딱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일시적으로 이상급등 현상이 나타나요. 갑자기요. 아닌 밤중에 그냥 홍등깨처럼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을 벗어나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거는 바닥에서 여기 2,500원의 자리를 잡으면 그때서야 추가 매수할까 말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절대로 추가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500원 자리를 잡는 것을 한 두어 달 지켜보고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주식을 자꾸 테마주를 잡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루하다 보니까 최근 한두 달 동안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거에 여러분들 조금 현혹되셔가지고 홀려가지고 매수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잘한다고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사실 사서 고생하는 건데 제발 사서 고생을 하지 말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 이후에 큰 하락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매도하실 수 있는 물량은 최대한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고,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첸수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